72살 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5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하시던 분이 딸이 사들인 제주도 항공권으로 3박 4일을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신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고, 낯선 바람 한번 쐬고 싶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 가능할까? 체력이 버틸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불행해지는 건 너무 오래 같은 방 안에만 머물 때입니다. 익숙한 공간, 반복되는 일상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삶의 반경을 좁혀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새로운 환경 경험이 감정 회복, 활력 증진,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넓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여행은 젊을 때의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몇 군데를 돌고 남길 사진을 고민하는 것이 여행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행은 목적지를 더 많이 찍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다시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면 여행의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일상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공허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천천히 풀어내고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일이 됩니다. 남은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느껴지지 않던 감정도 낯선 곳에서는 의외로 쉽게 떠오릅니다. 혼자 걷는 골목에서 문득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옛 가게 주인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작은 순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무게를 서서히 덜어줍니다. 이런 경험은 몸이 느끼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움직임이 삶의 관점을 다시 밝게 비추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42% 낮고 삶의 만족도는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뇌에게도 마음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그 자극은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여행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효과를 낳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살아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작은 순간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걷다가 마주친 풍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 밀려와 묵은 마음이 풀려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집에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감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여행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일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여행을 어떻게 떠나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은퇴 이후의 해외여행은 젊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력, 이동거리, 음식, 치안, 숙소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여행의 핵심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여행지를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담감입니다. 길을 헤맬까 걱정되고, 비행이 길면 체력적으로 버거울 것 같고, 음식이 안 맞으면 여행 내내 고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계속 미루게 되죠. 하지만 여행은 난이도를 낮추기만 해도 훨씬 쉬워지고, 이때부터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여행은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성공 경험이 평생의 자신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패 경험은 평생의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해외 여행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첫 여행을 실패로 느낀 사람들의 87%가 해외여행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첫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의 92%는 1년 안에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여행의 난이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여행지는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일본 규슈는 시니어에게 난이도 가장 낮은 여행지입니다. 비행시간이 짧고 음식이 편하며 온천, 교통, 치안 모두 안정적입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로 단 5분이고 거리 표지판은 대부분 한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해주고 싶다면 규슈만큼 좋은 선택도 드뭅니다. 규슈의 가장 큰 장점은 온천입니다. 베푸나 유후인 같은 온천 마을은 걷는 거리가 짧고 대부분 평지라서 무릎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여행 피로가 풀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여도 어렵지 않고 짧게 다녀와도 만족도가 높아 해외여행의 감을 되찾기에 가장 수월한 곳입니다. 평균 비용은 항공과 숙박 포함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만 65세 이상은 후쿠오카 시내 교통비가 50% 할인됩니다. 특히 온천 료칸의 경우 시니어 할인을 적용하면 1박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서 좋은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베트남 다낭이 좋습니다. 걷기 쉽고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으며 마사지와 휴식 중심의 일정이라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다낭의 해변은 대부분 경사가 완만하고 파도가 잔잔해서 바닷가를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침 일찍 해변을 걷는 현지 노인들과 함께 걸으면 이국적인 일상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은 물가 덕분에 비용 걱정도 덜하고 바다 풍경만 봐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곳이죠. 4박 5일 평균 비용은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지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1시간에 1만 원에서 2만 원 선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다낭은 한국 직항편이 하루에 여러 편 있어 비행시간도 4시간 내외로 부담이 적습니다. 대만의 타이중은 소도시 특유의 잔잔함이 강점입니다.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빠른 속도에 지친 마음을 다시 정돈하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자극적인 일정이 없어서 시니어 여행자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타이중의 구시까지는 골목골목 작은 찻집과 전통시장이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타이중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가오메이 습지입니다. 목재 데크로 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 편하고 저녁 무렵 노을이 지는 풍경은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대만은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며 지하철과
버스 모두 50% 할인됩니다. 체력이 조금 더 여유 있다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가 적합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몰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휴양 위주의 일정이라 몸을 혹사할 일이 없습니다. 치안도 안정적이라 처음 혼자 해외에 도전하는 분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탄중 아루 해변은 세계 3대 일몰 명소로 유명합니다. 해변가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됩니다. 주변의 노점에서 파는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현지인들과 함께 일몰을 즐기는 경험은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조금 멀어도 가치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호주 멜버른이 좋습니다. 무료 트램, 친절한 현지인, 편안한 시내 구조 덕분에 낯선 곳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담겨 있어 여행의 깊이를 더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멜버른 시내는 그리드 형태로 반듯하게 설계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트램은 시티 서클 라인이 무료로 운행되며 주요 관광지를 모두 연결합니다. 특히 빅토리아 마켓은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신선한 과일과 간단한 식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을 꿈꿨다면 크로아티아가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편입니다. 대도시의 복잡함보다는 풍경 중심의 여행이라 천천히 걷고 머물고 풍경을 감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성벽을 따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중세 유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 카페가 있어 중간중간 쉬면서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물가가 서유럽보다 저렴하면서도 치안이 안정적이라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물론 멀리 가는 여행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산병이나 긴 비행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투어나 패키지를 활용하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여행의 난이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중남미나 장거리 여행은 혼자보다 전문 여행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소규모 투어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같은 또래끼리 모이기 때문에 여행 속도도 비슷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비용은 일반 패키지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싸지만 체력을 고려한 완만한 일정과 시니어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해외여행은 결국 나에게 맞는 난이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성공적인 여행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자신 있게, 훨씬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 선택하는 사람이 끝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외뿐 아니라 더 가까운, 더 쉬운 국내 자연여행지는 어디가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해외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여행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멀리 가지 않는 여행이 더 알맞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관광지보다 몸의 리듬에 맞는 자연, 그리고 걷기 쉬운 환경, 너무 무리하지 않는 동선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가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준다고. 시니어분들이 여행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체력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언덕도 이제는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풍경은 좋아하지만 막상 떠나려 하면 부담이 커지죠. 하지만 자연을 느끼는데 꼭 많이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걷지 않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기준에 가장 잘 맞는 곳이 제천의 청풍호반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호수와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정상 주변에는 편안한 산책길과 쉼터가 잘 갖춰져 있어 걷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하루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앉아있기만 해도 여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라보는 풍경이 마음을 먼저 녹여줍니다. 청풍호반 전망대에는 카페와 휴게실이 있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단풍이 물들면 호수에 비치는 붉은 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케이블카 요금은 왕복 기준 성인 1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은 3,000원 할인된 15,000원입니다. 여름철이라면 무주의 덕유산이 좋은 선택입니다. 곤돌라가 정상 가까이 데려다 주기 때문에 땀 흘리며 등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은 도시의 더위를 한순간에 잊게 만들죠. 오래 걷지 않아도 자연의 웅장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체력 부담 없이 여행의 깊이를 느끼기에 훌륭한 곳입니다. 덕유산 정상 부근에는 목재 데크로 된 무장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평탄하고 안전합니다. 곳곳에 벤치가 있어 쉬엄쉬엄 걸으며 고산 식물과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왕복 22,000원이며 시니어 할인을 적용하면 16,000원입니다. 또 하나 추천할 곳은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한여름에도 숲 안은 시원하고 공기가 가벼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데크 길이 잘 정비돼 있어 걷기 어려운 분들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숲의 고요함이 마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곳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의 치유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자작나무 숲은 러시아 자작나무 13만 8천 그루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하얀 자작나무 줄기가 햇빛을 받으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입장료는 5,000원이며 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주차장에서 숲 입구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편리합니다. 공주 마곡사 역시 시니어에게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절 주변 숲길은 평탄하고 걷다 보면 계곡이 이어져 있어 잠시 발을 담그며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조용히 머무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는 느낌을 얻게 되죠. 바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속도와 고요함이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찰입니다. 경내가 넓지 않아 천천히 둘러보기에 적당하고 대웅보전 앞마당에 앉아 풍경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듯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 벚꽃이 필 때와 가을 단풍이 들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입장료는 4,000원이며 주차비만 2,000원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여행은 봉화분천역과 협곡열차입니다. 이곳은 이동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빠른 풍경이 아니라 느리게 흐르는 시간, 바람의 냄새, 차창 밖으로 스치는 산과 강의 모습이 시니어에게 잔잔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편하게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자연스레 환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협곡열차는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 왕복 운행하며 편도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열차는 천천히 달리며 중간중간 멈춰서서 사진 찍을 시간을 줍니다. 특히 철암역 부근의 협곡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요금은 왕복 기준 성인 22,000원이며 만 65세 이상은 30% 할인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자연여행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마음의 회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잠깐 머무는 것만으로도 자연은 이미 충분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시니어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혈압도 평균 8mm 머큐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시간의 숲 체험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국내 여행의 진짜 장점은 가볍게 떠날 수 있고 천천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넣을 필요도 없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깊은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함이 여행을 계속 떠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 여행은 혼자 떠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언어 문제가 없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쉬우며 비용도 예측 가능합니다. 처음 혼자 여행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국내 여행은 가장 좋은 연습 코스가 됩니다. 국내에서 혼자 여행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외 혼자 여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제 국내 여행처럼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여행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체크리스트를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의 만족도는 준비에서 절반 이상이 결정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행에서는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설렘이지만 준비가 허술하면 그 설렘은 금세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행은 철저함보다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준비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준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혹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길을 못 찾으면 어쩌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걱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 때문에 여행을 계속 밀어버리면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나의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여행 준비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보험과 비상연락망, 응급약 준비. 둘째, 편안함입니다. 내 체력에 맞는 숙소와 동선 설계. 셋째, 경제성입니다. 시니어 할인과 합리적인 비용 계획. 이 3가지만 확실하게 준비되면 여행은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여행자 보험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도 해외에서는 작은 진료 하나가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 하나가 여행 전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줍니다. 하루 보험료는 평균 4,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 치료 보장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도난이나 분실도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 여권이나 귀중품 분실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긴급 귀국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의 급한 일로 돌아와야 할 때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숙소 선택입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니어 친화성입니다. 엘리베이터 유무, 이동 동선, 밤길 치안, 침대 높이, 샤워실 구조 같은 작은 요소들이 실제로 여행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너무 싸거나 너무 외진 숙소보다는 안정적인 호텔이나 시니어 친화 숙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다면 몇 층인지 확인하세요. 2층 이상은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침대 높이가 적당한지 확인하세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넷째,
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약국, 편의점, 식당이 가까이 있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실제로 부킹닷컴과 아고다 같은 예약 사이트에서 시니어 친화 숙소라는 필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니어 할인 혜택입니다. 항공, 박물관, 교통, 호텔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시니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은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행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나이에 따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행을 더 넓게, 더 자주 떠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할인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에서 10%에서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사전 좌석 지정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궁궐은 만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국립박물관도 무료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 무료이고 시내버스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KTX와 SRT는 만 65세 이상 30% 할인되며 평일 낮 시간대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많은 관광지에서 시니어 할인을 제공합니다. 대만은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대중교통 50% 할인을 적용하며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할인됩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60세 또는 65세 이상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여행이 아직은 낯설다면 처음에는 패키지나 가이드 투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은 일정이 복잡하고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줄어들며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용 소규모 투어 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체력을 고려한 완만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혼자 떠나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일반 패키지 투어와 시니어 전용 투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일정의 여유입니다. 일반 패키지가 하루에 4군데에서 5군데를 도는 빡빡한 일정이라면 시니어 투어는 하루에 2군데에서 3군데만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천천히 할 수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 준비까지 꼼꼼히 해야 하냐고, 그냥 떠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페이스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행은 긴장보다 설렘이 더 커지고 작은 순간조차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일정은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2-3곳만 천천히 둘러봐도 충분하고 이동 시간보다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여행은 더 편안해집니다. 욕심을 줄인 일정은 체력 부담을 줄여주고 마음의 여유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시니어 여행을 지속 가능한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여행 후 만족도 조사에서 일정이 여유로웠던 그룹의 만족도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일정을 경험한 사람들의 85%가 1년 안에 다시 여행을 떠났지만 빡빡한 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38%만이 재여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다면 마음이 더 늦어지기 전에 왜 지금 떠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올리며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쯤 가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가야지.
이 말 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체력이 걱정되고 길을 잃을까 불안하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더욱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 미루게 되고 그 미움이 몇 해를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의 여행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여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은 더 약해집니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삶의 반경은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은 인생이 더 넓어집니다. 지금 떠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의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내년에는 버거울 수 있고, 지금은 탈 수 있는 이동거리도 몇 년 뒤엔 마음의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기 어려운 조건만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행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자 남은 인생을 넓히는 첫 걸음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꿈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과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길이 보이고 걷는 동안 힘이 생기며 도착했을 때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말합니다. 두렵고 낯설었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니 왜 진작 안 갔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요. 작은 성공 경험 하나가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은 다시 삶의 활력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굳어있던 무게를 조금씩 펴주는 강력한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이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3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식들이 권유해도 집 밖을 나서지 않았죠. 그러다 친구의 강권으로 국내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 나섰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매달 한 번씩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혼자 일본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른 시니어들에게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10년간 추적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60대 이후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3%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 감소했으며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종합적인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행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일상적인 자극만으로는 뇌 활성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같은 새로운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떠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행의 변화는 겉에서 보이지 않아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잠잠했던 감정이 깨어나고 삶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중에는 내 일상이 전혀 다른 온도와 색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다며 여행을 사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행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떠나는 작은 여행 하나가
삶의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큰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 부담 없는 일정, 나에게 맞는 속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한 걸음이 내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더 넓고 더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60대 이후에 혼자 여행이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깊은 의미를 결론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큰 선물이 됩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누구의 일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식사 시간이나 취향을 맞출 필요도 없으며 하루의 리듬을 오로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숲길에서 들리는 바람의 소리,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 혼자 바라보는 일몰의 색감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깊이를 선사합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이 다시 숨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60대 이후의 혼자 여행은 바로 이 위대한 일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 뒤에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혼자 여행을 시작하면 낯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숙소를 정하고 길을 찾고 식당을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예전보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용기를 키웁니다. 하나하나 해내는 동안 지금의 나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나를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혼자 여행을 다녀온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가족의 기대, 역할과 책임에서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라는 한 사람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75세의 박순덕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제주도에서 3일 동안은 그냥 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며 바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자유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고요한 순간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정리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혼자였기 때문에 더 온전하며 혼자였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여행. 이 경험은 삶 후반부의 품격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자기 결정권의 회복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의견을 묻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여행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쉴지 모든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경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둘째, 회복.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경험. 셋째, 자립. 내가 여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확신.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60대 이후의 여행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감사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정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밝히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